구글은 시가총액 1위로 갈 겁니다. 좌우 날개를 모두 들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들고 있는데 AI까지 가장 강한 업체가 하드웨어까지 겸하고 있다? 이거는 과거 애플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완전 디바이스 생태계를 꽉 잡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생태계까지 다 잡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그 애플과 같은 업체의 등장이기 때문에 이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글이 제일 싸요. 빅테크 중에 구글이 제일 쌉니다. 여전히 20배가 안 되는, 최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만약에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면 향후에 중국이 도전한다고 해도 1위 자리를 놓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미나이 주변에서 이제 나는 챗GPT 말고 제미나이로 요즘에 검색한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AI 버블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나 싶긴 하지만 여기에 또 이제 긴장감을 주시려고 AI 버블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AI의 등장을 좀 경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지금 가져와 주셨거든요. 일단 뭐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네. 구글 얘기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미나이가 아주 네. 재밌죠 지금. 근데 이 추세면 시가총액 1위가 바뀔 것 같습니다. 구글로 바뀔 것 같죠. 구글 알파벳으로 시가총액 1위가 바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애플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소프트웨어 환경, 그러니까 소프트한 사업 영역이 애플보다 훨씬 강한 게 구글이죠. 근데 하드 디바이스가 약했지 않습니까? 하드 디바이스가 좀 채워지고 있죠. 중간재로, 즉 TPU로. 지금 나오고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TPU 가격이 엔비디아의 칩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지금 이거를 구글이 팔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판매가 성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시장 10%만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한테 주던 멀티풀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 멀티풀이라는 건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실적 대비 몇 배를 줄 것인가는, 실적은 실적이고 몇 배는 사람 마음이에요. 심리로 결정하는 문제인데 경쟁자가 나타났다, 이거는 심리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포워드 기준으로 한 30에서 40배 정도 수준에서 계속 놀던 엔비디아가 TPU의 등장과 그리고 또 그것들을 수용하는 업체가 생기게 된다면 네. 사실 심각하죠. 근데 주요한 타겟은 이제 메타가 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조금 연관돼서 좀 짐작이 가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리서치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오픈 AI하고 거대한 규모 계약을 했으며 뭐 또 다른 업체들과도 그런 계약을 계속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구글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 다양한 분석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만에 하나 어떤 타 업체, 즉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아니고 알파벳도 아닌 타 업체가 알파벳의 TPU를 사용하는 순간 그거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통하게 된다면 구글은 시가총액 1위로 갈 겁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좌우 날개를 모두 들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강한 업체가, 게다가 AI까지 가장 강한 업체가 하드웨어까지 겸하고 있다. 이거는 과거 애플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완전 디바이스 생태계를 꽉 잡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생태계까지 다 잡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그 애플과 같은 업체의 등장이기 때문에 이건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엔비디아의 멀티플은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민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글이 제일 싸요. 예, 빅테크 중에 구글이 제일 쌉니다. 여전히 20배가 안 되는, 최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그리고 또 상당히 여력이 있죠.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이번에도 올해도 뭐 9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26년도에 더 투자해야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오픈 AI가 뭐 1000억 달러를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뭐지? 이러지만 구글이 우리 1000억 달러 투자할 거야 이러면 그럴 수 있겠네, 이거죠.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구글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만약에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면 향후에 중국이 도전한다고 해도 1위 자리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의 확고한 1위 수성과 더 1위로서의 더 확장, 뭐 이 스토리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문제죠. 갑자기 TPU를 이제 구글이 지금 개발한 게 아니라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계속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 TPU에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을 브로드컴이 하다 보니까 브로드컴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막 붐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바뀌었잖아요. 네. 일단은 제미나이에 상당히 많은 TPU가 사용됐겠죠. 네. 퍼포먼스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검증이 됐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GPU는 검증이 되어 있는 거고 구글의 TPU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제미나이 보니까 얘네 어떤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어? 내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늠해 보건데 구글이 직접 만든 TPU를 안 썼겠어?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다 세일즈가 들어오는 거예요. 몇몇 업체들한테. 지금 그래서 아까 메타가 중요하다고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건 메타한테도 세일즈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타를 중심에 두고 엔비디아와 구글의 혈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뉴스로 전달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메타가 TPU를 썼다. 왜냐면 가격적인 이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단위당 단가는 우리가 제일 싸다. 시간 대비 그다음에 전력 소모량 대비 퍼포먼스는 우리가 제일 좋기 때문에 실제로 누적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더 싸기 때문에 우리 걸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면 도와줄게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금융적 지원을 먼저 이제 제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돈 천천히 받을게 뭐 이렇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이게 지금 그 빅테크들의 대혈전인데 네. 국면 시즌 2가 지금 나왔어요. 엔비디아 원탑에서 뭐지 하는 상황이 왔죠.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네. 우리는 걱정 없어요. 열심히 놀아라. 메모리만 사가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팔 메모리 뭐 갖고 있으니까 네. 어디가 됐든 우리 메모리만 써주면 돼. 뭐 이런 입장이라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네. 네. 요즘에 또 워낙 이제 미장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GPU 대 TPU의 싸움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네. 그 싸움의 승자 이제 승기를 가르는 그 분기점은 뭐가 그 기준점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아니 당연히 엔비디아가 승자가 되겠죠. 근데 결과적 승자하고 주가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당연히 엔비디아가 압도적 1위가 될 거고 TPU가 단 5% 10%만 차지한다도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주가를 가르는 게 뭐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경쟁자가 등장했잖아요. 독점이 깨진 거예요. 이건 이렇게 좀 어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나 상상할 수 있게 구글은 그러니까 알파벳은 TPU를 썼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알파벳은 TPU를 되게 오래전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손에 익은 엔지니어들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죠. 제미나이를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새로운 엔지니어한테 그걸 팔려면 이제 트레이닝부터 모든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 예를 들어 아마존도 자기 나름의 트레이니움 같은 이제 NPU 이런 걸 쓰잖아요. 네. 걔네들도 이제 그런 걸로 하는데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런 거라면 과연 알파벳이 그런 식으로 친절하게 다른 기업에도 팔 수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는 좋을까요?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전문가라서 저희야 뭐 이제 소매상들이니까 그 깊숙하게 내용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데요.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도 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타 입장에서는 TPU를 사용하면 한 단계 거쳐야 되는 그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좀 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엔지니어 애널리스트들 쪽에서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 입장에서는 TPU를 쓰는 게 꼭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치로 보면 되는 거고 주가적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원탑 엔비디아는 이상이 없겠으나 독점 엔비디아는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독점이 깨지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지금까지도 이제 브로드컴이나 TPU나 관련 ASIC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내부적으로 어떤 TPU가 됐든 비엔비디아의 상품을 써서 만드는 수요가 일단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외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독점은 깨진 거였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내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외부까지 팔 수 있느냐가 결국 직접적인 독점을 깨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GPU는 학습하고 추론을 다 하는데 뭐 TPU는 뭐 이런 식의 차이도 있어서 정말로 이제 외부 고객들한테 팔 수 있으려면 네. 뭔가 구글이 확실하게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연히 어드밴티지는 가격이 싼 거죠. 가격이 싼데 이제 그거를 여러 개 붙여서 쓸 거냐 그냥 아예 비싼 거 이런 또 차이도 있잖아요. 그걸 어떤 식의 가격 제한 어드밴티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센터의 국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AWS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곳도 있고요. 네. 자체 AI를 하고 싶은 애들도 있을 겁니다. 자체 AI를 하는데 GPU의 조달도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저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외부 인트라망에서 AI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충분한 대안이 되겠죠. 분명히 그 구글은 거기를 공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업무 효율성을 어떻게 올릴 거냐 하는데 와 그거 딱 생각하고 났더니 구글이 무서운 기업이더라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글 워크페이스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구글 워크페이스에 들어가는 순간 구글이 만약에 그런 AI 툴을 우리한테 유료로 팔겠다. 근데 걔네들이 유료를 팔 때 도둑놈처럼 많이 비싸게 받질 않아요. 이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우리 유튜브 유료로 구독을 하면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음악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예. 그러면 따지고 보면 넷플릭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싸냐? 라고 보면 넷플릭스보다는 물론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기업 단어로 넘어가면 어떠냐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면 제미나이 3.0을 공짜로 줘요. 가격이 같아요. 전체를 쓰는 것 같고 제미나이. 이게 제가 보니까 구글이 무서운 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쓰라고 할 때 그냥 바가지를 왕창 씌우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처음에 쓸 수밖에 없는 가격을 싹 제시합니다. 근데 규모가 커지면 그때 많이 받는 거예요. 인원수로 받으니까. 인원수 단위당 얼마. 그럼 돈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그냥 다른 데다 맡기는 것보다 이게 더 싸. 가격을 선택할 때 비교를 반드시 줘요. 그렇게 되면 TPU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 쓰고 우리도 AI 구축하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까 메타 얘기를 하셨 메타는 이제 대형 어쨌든 빅텍의 하나니까 네. 그게 이제 TPU만 가지고 할 수가 없을 텐데 네.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다. 저도 되게 동의하니까. 그럼 결국은 뭐 일반 기업도 B2B긴 하지만 약간 메타는 정말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일반 기업들이 뭐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API를 갖다가 자체 AI를 구축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아직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쪽에 TPU를 팔 수 있으면 이건 확실한 변화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꼭 메타에 팔아야 되나요? 저는 후자를 되게 동의하는 편이어서 지금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제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인데 그 메타가 만든 그 파이토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연동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TPU가. 네. 그러면 그런 연동성만으로도 메타한테는 끌리는 대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완전히 그 깊숙이 들어간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답변을 정확히 못 해드리겠고 어쨌든 메타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지는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중간에 그 키를 들고 있는 회사 왜냐하면 자기네도 GPU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얻기도 힘들고 가격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선택지 중에 좋은 선택지는 분명히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엔지니어들이 이제 보통 엔비디아를 많이 쓰는 게 아주 심부식하게 말하면 자기가 쓴 어떤 프로그래밍이든 간에 엔비디아의 쿠다를 쓰면 전환이 돼서 너무나 편화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메타도 충분히 그 TPU를 쓰면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 TPU를 쓰더라도 그냥 시스템 올려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동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구글이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너희들이 다 알아서 맞춰야 돼.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건 다 모든 보시죠. 그건 저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AMD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다시 거듭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압도적 위에 있는 건 앞으로도 그대로일 텐데 독점이 깨졌다라는 것 그 자체로 주가에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아직 독점 깨진 건 아니에요.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이제 TPU를 쓰고는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네. 아직 근데 안 이제 그 팔았으니까. 가능성이 막 올라오고 있으니 네. 사전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 그렇죠. 된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니까. 오늘 지금 엔비디아 시간 네. 3% 넘게 빠지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가에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인데 그러면 흐름상 이제 독점의 흠집이 날 만한 어떤 하나의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독점이 공고해지는 어떤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예전처럼 엔비디아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둘러싼 모든 그런 관련주들이 함께 끌어올라가는 그런 장은 이제 다시 만나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거는 지금 독점이 깨졌다라고 아직 우리가 확언하기는 어렵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미나이 등장과 함께 이게 갑자기 확 부각된 거죠. 그 사실은 투자라는 건 현실 사회의 실제적인 숫자로 변경되는 것 전에 생각이 바뀌면 주가는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미나이 등장과 맞아, 얘네 TPU도 했지. 이게 지금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어제 장에서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그 무려 그 구글이 거의 폭등 수준인 6%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좀밖에 안 올랐다. 그동안에 빠진 게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네. 주제를 이제 또 원래대로 바꾸면, 이제 갖고 오신 걸로 가야죠. 원래 저희 이제 중국 처음에 얘기하니까. 여쭤보려고 했던 거 AI 버블보다 중국 AI가 등장하는 게 이게 더 심각한 일이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뉴스랑 이어지냐면 이것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중국에 그러니까 맞아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을 넘기는 걸 H200.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H200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제 러트닉이 이제 트럼프가 결정할 일만 남았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긴 하거든요. 안 줄 수 없죠. 줘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뭐 4월 정상회담도 있고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F-35를 더 이상 못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F-35 한 대만 대 수십 킬로의 히토류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히토류는 중국이 92년도 덩샤오핑 때부터 이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어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류 체인을 너무나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히토리가 없겠습니까? 찾아보면 파보면 있겠지? 안 되는 거예요. 파도 그 가격에 못 만드는 겁니다. 그 모든 밸류 체인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까지도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에서 어떤 히토류가 나왔을 때 그건 뭐 당연히 거기에 중국 기업이 포함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당장의 국방의 문제예요. 비행기 못 만들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히토류 가지고 그 얘기했고 트럼프야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로 대도사하게 할 거야. 응? 그다음에 얘네 뭐 펜타닐 우리하고 협조하기로 했어.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만 그걸 중국이 바보가 아닌다면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을 보면 반대급부 없이 그거 다 해줬겠어요? 당연히 반대급부 있죠. 근데 중국이 도대체 미국한테 뭐가 필요하겠느냐는 거야. 물건 만들어 달라고? 전혀 필요 없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우리 내 개인적 사심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중국이 좋든 싫든 뭐 그건 내려놓고 뭐 제가 뭐 이렇다고 중국 바도 아니고 중국 계속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실들이 전해 들어오는 건데 중국이 필요한 건 미국의 AI 칩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H20 줬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번에 H20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에 이거 잘못 말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H200 얘기를 하더라고요. H200이라면 블랙웰 바로 이전 버전이고 LLM 특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H200이 있으면 AI를 확대, 발전시키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아니 이걸 주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MS 사티아 나델라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라고 아주 재미난 얘기했죠. 우리 GPU가 남아 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전력이 모자라서. GPU 꼽을 전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뭐 남들이 들으면 되게 부러운 얘기죠. GPU 우리는 없어서 못 가는데. 근데 어찌 되었건 전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중국은요. 중국 전력 남아 돌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30년이면 신재생 에너지 수준이 어마무시하게 절반은 이미 훨씬 넘어가고요. 전체 발전량에서 2035년이 되면 중국의 신재생만으로 미국의 전체 발전량을 넘깁니다. 그 정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됐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그 칩 수요가 그 칩 수급이 어려우니까 국산 칩 써라. 하웨어, 샌드 같은 거 써라. 대신에 그거 써면 전기료 50% 감면해 줄게. 근데 그 전에도 감면 받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전기료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GPU라는 거는 몇 대라고 이제 부르지 않죠? 몇 와트를 쓰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GPU 10기가와트를 설치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비용은 다 전력 비용으로 다 수렴하기 때문에 전력을 얼마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거기서. 근데 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AI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속도가 안 붙는 이유는 칩이 없어서예요. 전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는 핵심 회사가 어디입니까? 중국에 주로 거점을 두고 있는 폭스콘이에요. 그럼 이 말인즉슨 칩만 있으면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순식간에 다 짓고요. 전력도 그냥 갖다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럼 부족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미국에 있었던 유학생들 다 쫓겨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공부한 애들도 굉장히 많고 뭐 그런 층 그리고 온 나라가 우리나라 의대 가라고 하는 것처럼 AI 해야 된다. 그리고 첨단 기술 해야 된다. 로봇 해야 된다. 그 난리를 피우는 게 지금 중국이니까 그쪽으로도 인재 자원은 계속해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딱 하나 부족했던 게 칩이에요. 칩을 주겠다고? 무슨 소리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위기로 다가오는 이유의 핵심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위기죠. 그걸 이제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시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딱 부족한 게 칩인데 칩을 딱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겠죠. 자 그러면 이미 그렇습니다만은 걔네들이 지금 정부에서 막 만들어야 돼 AI가 우리의 그 어떤 국가적 어떤 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해 하고 지금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하잖아요. 지원금도 많고 네. 만들었어요. 어디다 팔아먹어요? 중국에 못 팔아먹습니다.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중국 사람은 그 정도로 여유 있지 않습니다. AI 돈 주고 살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럼 어차피 못 팔아먹는 거 어디다 나올까요? 해외로 나오겠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300 받으면 여기 얼마 받을까요? 전 $10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라도 싸게 뿌릴 수 있고 어차피 전력 지원은 되니까 칩만 사놓으면 전력 비용은 안 들어요. 그럼 마구잡이로 싸구로 풀겠죠. 자 그러면 일반인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왜 중국 걸 써? 내 정보 뺏기는데. 아니 일반인들 관점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도매상으로 생각하셔야죠. 대학생 중에 AI 앱을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룹을 지어가지고 네. 벤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서버 비용으로 AWS 같은 데 하려면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줘야 된단 말이죠. GPU를 사용하려면. 내가 1시간 쓰는데 얼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용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중국 걸 보니까 이쪽보다 좀 후지기는 후진데 돌아가긴 해. AI 결과값을 주긴 줘. 그러면 야 이거 돈은 거의 안 듣는데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AI를 사용한 그 사실상 AI를 가지고 뭘 만들 것이냐가 향후에 핵심이 될 건데 만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경쟁자의 출현이에요. 그동안에는 압도적인 격차를 두고 미국 기업들이 앞서 있었고 데이터 값의 완벽한 우위 그리고 칩의 완벽한 우위 그리고 기술의 완벽한 우위 이런 것 가지고 세계 시장을 제패해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문제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쟤네들이 딱 들어왔을 때 중간 도매상들이 그걸 안 쓰겠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관없죠. 이거 쓸 사람 그대로 있으니까 미국 AI를 쓸 사람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가격을 어지럽히는데 충분히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그쯤 되면 돈을 벌더라도 투자자들은 의혹하기 시작할 겁니다. 뭐야 얘는 공짜인데 거의 공짜인데 얘는 돈을 받네. 이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의혹 하나로 금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과값도 중요합니다만 숫자가 나오는 내러티브가 요즘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네. 이 내러티브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H200을 진짜 주는 건가? 좀 안 믿어지는데? 물론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H20이 아니고 H200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H200을 주긴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주면 히터를 못 받으니까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제한적으로 주겠죠. 얼마나 제한적으로 줄 것이냐. 이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한국 분들이 되게 지금 중국 되게 무시하는데 우리나라 의대 열렬히 매달리는 거 이상 중국이 첨단 기술 쪽에 아주 매달리고 있어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예, 우리가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80년대, 90년대 애국주의가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이제 예를 들어 바이두가 검색이 있고 네. 텐센트가 게임이 있고 알리바바가 이제 전 세계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싸게 해서 뭐 알리나 뭐 어떤 식으로든 세계를 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AI를 만들었다는 게 가능하다고 치고 그건 제가 일단 받아들일게요. 그런 상태에서 텐센트나 또는 바이두나 알리바바처럼 중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잘 못 나간 상태잖아요. 그거는 AI에 대한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그건 대해서. 우리가 미국적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만 못 나가는 거죠. 아니죠. 근데 미국이 워낙 크니까. 아니죠.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쪽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아, 설명을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한번 돼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네네. 아니 되게 중요한 말씀해 지적이에요. 주세요. 굉장히 네네네.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경쟁자의 출현이 중요한 거죠. 근데 경쟁이 안 될 건데 미래에 그게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서부하고 미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거를 매출량으로 보시겠습니까? 숫자로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로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매출 숫자로 보실 겁니까? 사용자 총량 수량으로 보실 겁니까? 매출로 봐야죠, 당연히. 예. 그게 이제 미국적 사고죠. 자, 미국을 중심으로 숫자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미국은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과연 그럴까? 안 그래요. 미국에는 가난한 개발자들이 없습니까? 월 몇백만 원 쓸 수 없는 개발자들 많이 있어요. 가난한데 스탠퍼드 안 나온 어디 중부에 있는 대학교 나왔는데 나 AI에 재능 있어. 그런 애들 몇 명 모였어. 돈은 한 푼도 없어. 쓰긴 써야 되겠어. 근데 AWS 못 써. 어떻게 하지? 야, 이거 공짜인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도 그렇습니다만 숫자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러티브에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숫자에 금이 간다는 게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내러티브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AI 버블보다 이제 중국 AI 업체 등장이 걱정된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AI를 무너뜨리는 것을 중국 AI 업체의 등장이 일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AI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고요. AI의 내러티브를. AI 내러티브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건 이제 딱 제가 왜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네. 20년 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서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양이 똑같거든요. 엔비디아를 시스코로 대입해가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동안의 생각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시스코의 라우터가 없으면 통신 불가능하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세계 80%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금리 인상과 함께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재고가 남았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완전히 죽었거든요. 실리콘 그 당시에. 왜 죽었을까요? 인터넷이 안 됐나요? 물론 간통신이 엄청나게 깔아놓고 사용 점유율이 얼마 안 돼가지고 유유 자원이 많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아니 그동안에 온라인 인터넷 늘어난 거 보면 당연히 시스코도 늘어났어야죠. 왜 안 늘어났을까요? 거기는 하웨이가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기술이 워낙 그때는 많이 발전했고요. 지금은 엔비디아의 기술을 발전시킬 방법이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어의 법칙이 있었고 지금은 컴퓨팅 파워의 발전이라 사실 완전 달라요. 그때랑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시스코가 그렇게 다시 요즘에 이제 다시 옛날 시가총액을 회복을 합니다만 그 당시 완전히 무화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바로 못한 이유는 하웨이의 등장이었어요. 거대한 중국 시장을 다 놓친 거죠. 네. 하웨이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이거 뭐야 20몇 년 만에 똑같은 일이 재판될 수도 있겠군 이런 상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똑같아요 모양새는. 그때 분명히 중국이 외국산 그 장비들을 되게 좀 제어했고 국내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엄청나게 밀어줬거든요. 그 대표가 하웨이였고요. 예, 거기 중심에 하웨이가 처음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붙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 통신 상황들 보시면 하웨이가 어느 정도 미치는지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중국 애들은 그걸 꿈꾸고 있을 것이다. 예, AI에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나 보네. 이제 슬슬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 그 채팅창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올려주고 있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하나 정도 이제 제가 대신 여쭤보고 일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5분 정도는 저희가 쓸 수가 있어서 이제 저희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듣고 사랑하기 좋은 날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엔비디아도 미래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라고 이제 저희 대화에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정말 엔비디아의 남은 미래가 얼마 없는가 주가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너무 잘하는 회사죠. 너무 잘하는 회사인데 이제 정상 회사가 될 거냐 성장 회사가 될 거냐는 기로에 있는 거죠. 지금은 정상 회사가 아니고 성장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PER 배수는 한 5, 60배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워드 기준으로는 워낙 성장률이 빨라가지고요. 한 40배가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성장률이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게 시스코하고 조금 다른 게 엔비디아는 시스코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이렇게 와서 치킨 팔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왜 그럴까요? 다음 스테이지를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영악하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실은 상당 부분 위대한 경영자이기도 하죠. 현대차하고 왜 손을 잡으려고 할까요? 왜 뜬금없이 현대차한테 GPU를 준다고 했을까요? 다음 스테이지에 대한 준비가 되겠죠. 한국에서 성공하면 시장이 더 커질 겁니다. 결국 물리 AI 쪽으로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끝단엔 로봇 이런 거 있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어떤 미래를 펼치느냐에 따라 좀 상황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영원히 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니까 그거는 변경이 될 것인데 그 다음 스테이지로 엔비디아가 어떤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 사실상 뭐 제프린틴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물꼬를 터준 건 있습니다만 지금 이 AI 시장은 진짜 본인들이 만든 시장이에요. 만들어 먹은 시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만들어 먹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거는 도전해 왔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의 문제라서 그분은 그 공간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